자,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3번 문제. 물리량과 물리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특이하게 질문이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꼼꼼히 읽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먼저 읽어볼게요. 기역. 각운동량과 플랑크 상수의 단위는 다르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자, 이 문장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는 굉장히 여러 번 출제된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별표. 두 번째는 보통 이렇게 단위를 물어보면 공식을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단위 문제를 물어봤다고 하면 반드시 공식을 이용해서 단위 문제를 푼다. 요것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운동량과 플랑크 상수가 같이 들어있는 공식이 뭐지? 그러면 수소원자 궤도전자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은 여기다가 기억 수소원자 궤도전자 전자의 각운동량 L은 R 곱하기 MV로 쓰고 얘는 H 나누기 2파이 N이라고 하는 수소원자 궤도전자의 각운동량 공식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때 N은 1, 2, 3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것이 이제 완벽한 공식이죠. 자, 그러면 단위를 따져보기 위해서 n의 단위가 뭐지? 그러면 n은 1, 2, 3 단순한 숫자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시. 두 번째는 이 파이는 라디안이라고 부르죠. 라디안 단위가 있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틀린 표현이고 얘는 라디안이라고 부르고 얘도 단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수학적 정의니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는 라디안이고 얘는 단위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 단위가 없어요. 수학적 정의. 이렇게 됐죠. 그러면 H는 플랑크 상수니까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그렇다면 얘가 단위가 없고 단위가 없는 걸 생략하면 각운동량과 플랑크 상수의 단위는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각운동량의 단위와 플랑크 상수의 단위는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각운동량과 플랑크 상수의 단위는 다르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니은이 약간 까다로운데 꼼꼼히 풀어봅시다. 니은. 저항과 인덕터의 직렬 연결 회로에서 직렬 연결 회로. 이것도 조건이니까 밑줄. 그 다음에 직류 전원을 걸어줄 경우 인덕턴스를 조절하면 흐르는 전류의 위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포인트가 직렬 연결 회로 직류 전원을 걸어 주었고 전류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질문이 왔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직류 전원. 이걸 강조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원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 전원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예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전원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류전원은 위상 개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일단은 어쨌든 위상 개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특이하게 교류전원에 대해서 한번 위상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는 R을 해로래요. 그러면 위상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오메가 L이라고 적고 리액턴스죠. 이쪽으로는 저항 R을 이렇게 그리는 게 위상 그래프의 기본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저항을 합쳐주시면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셔서 이쪽으로 저항을 합쳐주면 이거는 Z라는 임피던스라고 부르는 값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위상 그래프의 기본 표시입니다. 그때 여기를 파이라고 하고 요거를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상을 사용하는 공식이 뭐가 되지? 그러면은 탄젠트 파이는 오메가 L 나누기 R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니까 이거분의 이거죠? 오메가 L 해서 공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거를 위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류전원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은 I라고 적고 교류전류는 I0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적어주시면 교류전류, 전류의 위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위상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L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 얘가 오르락내리락 얘를 올리거나 내려서 얘를 바꿔주면 얘도 똑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값이 바뀌겠죠. 좀 헷갈리네요. 그럼 올리기만 합시다. 이렇게 인덕턴스를 올리면 위상도 올라간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요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위상이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읽어주면 인덕턴스를 증가시키면 위상이 증가하는데 교류 전류의 위상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류일 때는 앞에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류에서 위상을 판단해서 한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교류가 아니라 직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류전원에서 교류전원과 비교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됐죠? 위상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첫째, 직류는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는 거를 직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류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 하면 전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흐릅니다. 이거를 교류라고 부르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차이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얼마나 빨리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각 진동수라고 그러고 각 진동수에 의해서 얼마나 빨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근데 얘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지 오르락 내리락을 안 하기 때문에 각 진동수를 0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직류전원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다가 위상을 계산하는 공식 탄젠트 파이는 오메가 L 나누기 R을 적고 분석해 보면 직류기 때문에 각 진동수가 0이다.
항상 이렇게 직류전원의 각진동수는 0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L을 증가시켜봤자 위상은 항상 0이다. 그래서 위상 파이는 0이다. 항상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류의 위상은 항상 0을 유지하면서 위상이 바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인덕턴스를 바꿔봤자 위상은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다. 해서 이것이 풀이 1번. 자, 이렇게 풀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풀이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직류 전원 회로에서 여기서 포인트가 직류죠. 그래서 두 번째 풀이. 이 회로 자체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로를 한번 보면 이렇죠. RL 직렬 연결해서 직류 전원을 연결하였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했고요. 이 상태에서 회로에 스위치가 없죠. 이렇게 스위치 없다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스위치가 없으면 이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죠. 그러면은 시간은 무한대로 보는 겁니다. 어차피 스위치가 없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간이 계속 흐른다면 결국은 무한대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가 없으면 시간을 무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무한대일 때는 코일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코일은 단순한 전선이다. 이것이 수업 시간에 배운 공식이죠. 이렇게 공식을 적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코일을 단순한 전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코일을 단순한 전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러고 나서 회로를 분석해 보면 전선에는 전압이 걸릴 리가 없기 때문에 VL은 0이다. 그래서 전선에는 전압 강화가 없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전압은 VR은 V를 가지게 된다. 이쪽으로는 하나도 안 가니까 얘가 이쪽으로 다 가겠죠? 그렇다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전류는 기본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전류는 당연히 R분의 V만큼 흐르게 될 것이고 이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코일은 단순한 전선이기 때문에 L값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코일은 단순한 전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이 항상 유지가 된다. 그래서 전류는 V 나누기 R을 항상 유지를 한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 풀이를 가만히 봤을 때 위상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위상 자체 개념이 없다. 또는 위상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위상은 없다. 이렇게 해서 2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을 아무리 바꿔봤자 전류가 바뀌지 않고 전류의 위상도 바뀌지 않고 아예 위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을 봤더니 저항과 인덕터의 직렬 연결 회로에서 직류 전원은 이게 함정이죠. 걸어줄 경우 인덕턴스를 조절하면 흐르는 전류의 위상을 바꿀 수 있다. 전류는 바뀌지 않는다. 위상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디귿. 균질한 구형 물체의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을 지나지 않는 다른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보다 항상 크다. 문제가 이렇게 줬는데,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렇게
디귿은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디귿. 자, 질문이 이거예요. 예, 관성 모멘트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물체가 있고 질량 중심이 있고 회전축이 질량 중심에 겹쳤다. 이럴 때는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관성 모멘트는 첫 번째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회전축이 있을 때는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라고 부른다. 기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 물체가 이렇게 있고 질량 중심도 여기 있는데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회전축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거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I2는 원래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 더하기 MD의 제곱으로 표시한다. 이 표시 방법을 평행축 정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D는 떨어진 거리만큼을 D를 넣어서 요거를 평행축 정리라고 부르는 공식이 있다. 옆에다가 이 공식의 이름은 평행축 정리라고 부르는 공식이라고 공식 이름도 외우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보다 이것이 더 크죠? 이만큼이 더 크죠? 그럼 결론적으로 I1보다 I2가 크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이 결과를 어떻게 읽는가 하면은 자,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을 벗어나면 이만큼 커진다. 다시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을 벗어나면 커진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이 회전축이면 가장 작다. 가장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이 회전축이면 가장 작다. 이것도 여러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을 벗어나면 증가한다. 이것도 여러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을 지나지 않는 다른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보다 항상 작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아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